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동의자 수 134만을 넘었고요. 오늘 이와 관련한 전체 회의가 법사위에서 열렸습니다.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19일과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겠다는 건데요. 이때 누구를 부를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번에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 청문회까지 다 해가지고 증인들 망신 주기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또다시 똑같은 이슈로 이 똑같은 증인들을 불러서 또 한다고요? 국민 130만여 명이 요구한 이 청원을 어떤 명분으로 어떤 논리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명분과 그런 논리는 전부 법 기술자들이 하는 애드립에 불과합니다. 이런 설왕설래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 등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이 채택됐습니다. 이번 키워드, 영부인 증인 채택입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 그리고 증인 채택하는 그 과정의 장면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희석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다 퇴장한 상태에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절차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민주당이 과반을 갖고 있으니까요. 숫자적인, 형식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퇴장까지 하면서 이 표결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 탄핵 청원에 대한 이 탄핵 청문회 추진이라는 것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탄핵 청원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있었고. 근데 왜 그때는 탄핵 청문회가 없었느냐? 탄핵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청원에 대응해서 탄핵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이제 와서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너무나 정파적이다. 그리고 아까 주진우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증인들이 또 지난번에 있었던 입법 청문회와 겹치고 이런 상황은 결국 이 정쟁을 또 몰고 가는 수단으로 그것도 가장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네. 저희가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 있는 탄핵 청문회 추진이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는 네.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6월 20일 날 이제 청원이 시작이 됐는데 불과 3일 만에 이제 그 상임위로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인 5만 명을 다 갖췄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130만 명이 넘어갔고 아직도 7월 20일까지는 11일이라는 또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숫자는 훨씬 늘어날 거다. 더군다나 오늘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멀리서 또 행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청원과 관련해서 특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뭔가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열리거나 그게 또 본회의로 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국회법상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절차적인 하자는 전혀 없거든요. 그동안 그냥 소위에서 이를테면 어떤 각종 법안이나 또 이런 국민청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소위에서 논의하고 이제 폐기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을 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표현대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겠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것에 대해서 절차를 한번 밟아보겠다 이런 취지고요. 또 국민의 그 대통령실 과거 청와대의 국민청원보다 국회의 국민청원 동의 절차가 사실은 좀 까다롭습니다. 네. 본인 인증 절차도 필요하고 한 번밖에 가능하지 않거든요.
전화번호 인증 같은 걸 통해서. 그런데 이제 청와대 청원은 사실 중복이 또 가능했던 거죠.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서도 그렇죠. 여러 번 반복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30만이 넘는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판단이고, 사실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긴 하죠. 이게 곧바로 뭐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인데 이런 것들이 또 국민이 보기에는 어떨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30만이 넘는 국민청원을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또 한편의 부담도 또한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는 것인데요. 그 입법청문회 지난번과 겹치는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만은 국민청원의 이유가 5가지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최상병 특검법도 있습니다만은 주가 조작이나 양평고속도로 이런 등등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뭐 증인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오늘 채택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김용남 의원님. 네. 김건희 여사가 나올까요? 글쎄요. 뭐 나오는 장면을 상상하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원에 대한 청원이기 때문에 네. 그 청원에 대한 처리를 위한 청문회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바라는 청원에 대한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영부인이 나와서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에 대한 외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네.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을 한 그 뜻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 청원의 숫자가 많다고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법률상 탄핵 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고, 그게 정말로 탄핵 소추로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청원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탄핵이 진행될 수 없는 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청원의 성격상 이거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는 청원이거든요. 네. 근데 부의할 수 없는 청원임이 명백한데 이거로 다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 법사위원장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의 카메라를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만, 그게 정말로 탄핵의 진행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라는 네. 의문이 들고, 글쎄 요새 법사위원장 너무 독주하는 게 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현 의원님.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올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무엇을 위한 청문회가 됩니까, 그러면? 우선 이 청문회는 청원 심사를 위해서 관계인들 진술 청취를 위해서 벌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청원인이 내세운 그 탄핵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사유를 가지고 탄핵을 할 만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도 조사하고 또 참고인의 의견도 듣고 하는 절차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그 법사위에서는 이제 국회에 보고할 만한 사안이다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서 이 청원 심사 절차를 끝나는 거고요. 탄핵 절차는 이 청원 심사 절차는 전혀 별개의 절차인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 심사를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고 해서 뭐 자동으로 탄핵 절차가 개시되는 건 아니고요. 탄핵 절차는 이제 별도의 절차인 것이고, 그리고 탄핵 절차라는 것은 이제 정치 행위이자 이제 법적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의결이 되려면 이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그것이 중대한 헌법 사유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청원 심사 절차를 거치면서 좀 자료 수집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탄핵을 발의하려면 그 발의할 때 탄핵의 사유와 그 증거 자료, 참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자료 제출을 위해서라도 사전 단계로서
이 청문회를 거쳐서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의견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에서도 역시 고성과 반발 퇴장이 이어졌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주세요. 이건 기본이지 않아요. 지금 손 들었는데 반대예요? 지금 손 들었잖아요. 아, 그럼 반대 한 명.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다루는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박준태 의원 주장위원회 예수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네, 정리해 주세요.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송석준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 경고합니다. 존경높은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죠? 발언을 중지합니다. 예. 왜 중지합니까? 국회법 145조 2항은 국회의원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팩트체크 한번 합니다. 이번 청원에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수사 중인 것은 청원할 수 없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니 어디 왔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청원을 하면 그 청원 보세요 거기에. 수사하는 내용에 그게 없다. 어디 있어요? 어디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윤희석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 부끄럽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사안으로 법사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죠. 그렇죠. 지금 이 청문회를 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옥신각신하는 이유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고 법 해석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저 영상 보시면 정청래 의원이 역시나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대로 본인이 가진 권한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리하게 사용한다고 봅니다. 저런 영상은 나중에 교재로 사용할 만해요. 교재로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예, 다른 분들 발언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청원이 숫자가 얼마 됐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 관련한 청문회를 한다면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청문회에 대해서는 그러면 청원에 대해서는 비슷한 종류의 청문회를 그럼 할 겁니까? 민주당에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이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문회를 열어서 증인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출석시켜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를 할 의지가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지금 맞부딪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과반에서 가졌다는 이유로 또 특히나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무리하게 청문회를 시도하고자 하는 이 장면, 이것은 교재로 계속 남겨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영현 의원님, 이제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5만 명 이상이면은 어쨌든 열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예, 법사위에 회부하게 돼 있고요. 법사위에서는 법에 의하면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심사의 일환으로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고. 그건 탄핵 반대 청원이 5만이 넘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법사위에서 의결을 한다면 심사할 수 있는 예. 청문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안 하겠죠.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뭐 전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뭐 저게 그 진행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진행 태도의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네. 법적인 문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지금 19일하고 26일 탄핵 관련한 청문회를 열린다고 하는데 뭐 여러 의견들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의결을 했으니까 그 19일하고 26일 열리는 거는 이제 계획이 된 거고요. 그날 증인들이 과연 제대로 다 출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이제 문제는 남아 있긴 합니다만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청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청문회를 열어서 하는 것들이 결과는 민주당이 또 짊어져야 할까는 부담은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순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금기어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그 탄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그게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탄핵을 막겠다.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양성화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금기어가 아니고 금기어에서 해제된 느낌이고 네. 이게 민심이 이렇게 불붙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국회법의 근거는 있어도 실제로 이제 청문회가 이렇게 그 청원에 관련해서 이어지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들 해요. 그러나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어떤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민주당으로서도 야당으로서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민심을 받드는 취지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민주당도 또 야당도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게 지금 현재 야당의 네. 입장인 것이죠. 저는 김용남 의원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어떤 판단을 하실지. 지금 신중론도 나오고 있고 너무 급하다는 의견도 있고 꼭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민주당의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추진하는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같은 게 방금 화면에 나왔던 왜 송석중 의원이 발언하려고 그러니까 발언을 중지시키잖아요. 그래서 왜 중지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거로 든 게 상임위원장의 일종의 질서 유지권이에요. 네. 근데 질서 유지권은 회의장에서 그야말로 어떤 폭력적이거나 유형력을 행사할 때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지 의원이 자기 차례가 와서 발언하는데 그 발언이 상임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고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다 법률을 엉터리로 해석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억지를 부리면 결국에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공감대도 생겨야 되는 것이고 또 탄핵을 원하는 좀 국민적 어떤 현 정부나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의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데 네. 이런 억지나 무리한 절차를 추진하면 그런 압력이 자꾸 김이 빠진다 이거죠. 보면.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법사위원장이 TV 카메라에 오래 자주 비치는 게 목적이냐. 그 목적이면 추진하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다른 목적이라면 저는 이거는 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김용남 의원의 생각이 궁금했냐면은 지금 개혁신당은 법사위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답변으로 이 이슈를 정리를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슈도 중요합니다.